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제로 어느덧 76년이 흘렀습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도 90살을 넘어섰는데요.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실 때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76주년 기념행사. 참전 유공자를 기리는 자리지만 유족이나 후배 장병들이 채우는 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93 양승원 어르신도 다리가 불편해 참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몸이 말을 줄 아느니 아이고 이제 나이도 제가 93세거든요. 제가요. 다리가 이러니까 집에서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육체의 병보다 깊은 외로움입니다. 80대 이상 국가 보훈 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홀로 사는 것으로 집계됐고 우울 척도 점수를 매겨보니 절반 이상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나라는 하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별 참전 명예수당은 화천이 월 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춘천은 17만 원에 그칩니다. 같은 강원도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수당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더 나은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참전 수당을 일어나라고 주문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전수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췄으면 좋겠다. 제가 2차 개정안을 냈는데 경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수많은 영웅들은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하나둘 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6.25 전쟁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들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전쟁 세대의 아픔과 기억, 삶을 다룬 그림책이 출판됐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날 오빠가 등에 총상을 입고 집에 왔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오빠가 등에 총상 입은 채로 살았어요. 1940년생 주부남 할머니가 6.25 전쟁의 기억을 담담히 풀어냅니다. 80을 넘어선 나이, 눈도 침침하고 이제 귀도 잘 들리지 않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오빠 총알이 이 등으로 들어가서 갈비뼈 여기로 못 나오고 애가지고 보여줬는데 총알이 이런 걸 나도 봤어요. 주부남 할머니와 같은 해 태어난 오옥실 할머니. 삶이 팍팍해 글을 배우진 못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그림책 작가가 됐습니다. 폭탄이 집 옆에 떨어졌는데 파편이 막 날아 들어오고 방공굴 못장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목화섬이 이불로 덮어 겨우 막았어. 그래도 방공굴 덕분에 우리 가족 다 살았지. 기적이야. 전쟁 중 어머니를 여의고 훗날 자신도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책의 제목은 반짝반짝 내 인생입니다.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살아낸 치유의 과정이 담겼습니다.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맑고 즐겁고 반짝거렸으면 좋겠어. 어릴 적 봤던 개똥벌레처럼 말이야. 글을 몰라 자신이 쓴 그림책을 읽을 순 없지만 작가가 됐다는 사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여동생한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울산 사는데 다 찍어 보내달래. 그래서 찍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좋대. 어엿한 작가가 되기까지는 주변에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그림책 도시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8분을 모시고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책 출판을 주관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부터 매년 어르신들의 그림책 출판을 도왔고 지금까지 48명의 작가를 배출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책은 반곡 역사관과 미리네 도서관에 비치되고 전쟁 세대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잇는 기록물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항을 찾아오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안모기가 얼마 전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인 안모기를 구조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항 요트 선착장 주변에서 돌고래 안모기가 수면 위에 한참 떠 있습니다.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인다. 뿌리가 너무 심한데. 얼핏 봐도 심각하게 다친 듯 오른쪽 옆구리에는 살점이 떨어져 흔들리고 있고 손바닥만한 상처는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마찰을 덜 받도록 수면 위로 점프할 때는 옆으로 뛰어오릅니다. 돌고래 출현을 신기하게 지켜보던 관광객들마저 다친 것을 보고는 걱정합니다. 돌고래가 옆구리도 많이 다쳤고 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서 빨리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개월가량 강릉항 주변 해상에서 혼자 서식 중인 남방 큰 돌고래 안모기는 프로펠러가 달린 선박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그동안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또 이제 이 친구가 계속 항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스크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바로 실행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항에 들어왔을 때 특수 그물로 생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치료 장소와 방법 등입니다. 포획했을 때 수조로 구조 치료로 가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그 항내에 어떤 가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할 건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안모기 치료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강릉항을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는 상부기관에 구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보고를 해서 현재에는 그쪽에서 구체적인 구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모기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안모기 구조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 일주일째. 구조는 기술구조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하는데 과거 제주에서 다친 남방 큰 돌고래 구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자칫 안모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도적의 정무직 인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지사에는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신원철 전 서울시 의장이 발탁됐고 비서실장에는 캠프 공동대변인을 지낸 김현수 전 강릉시 의원, 정책특보에는 캠프 정책본부장인 김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대변인과 정책실장, 전략자문관, 소통협력관 등에 대한 인선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사명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민선 5기 강원교육 출범을 앞두고 핵심 참모진을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김세호 횡성우천중학교 교장, 대변인에는 정은숙 인수위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 정책협력관에는 남상백 당선인 지원실장, 정무협력관에는 이광희 전 정무특보, 공약추진단 담당에는 이준희 전 강원교육연구원 연구팀장이 지명됐습니다. 인수위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단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이 그제 저녁 명주예술마당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남을 갖고 강릉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에너지, AI와 함께 문화예술을 강릉의 핵심 투자 키워드로 삼겠다며 다음 달 1일 취임 이후 문화예술 현장의 갈등과 지원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팅에서 김 당선인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정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본격적인 포도 수확철을 앞두고 포도 작업 전용 앞치마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는 포도 봉지와 작업 도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에 알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시설공단, 농협 등의 앞치마를 배부해서 실제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서울에 오가기 힘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과 전문의를 지역으로 불러들여 진료를 보게 합니다. 평창군은 가톨릭대학교와 공공의료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안과 전문의가 보건의료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회당 50명씩 진료가 실시되고 고령층이 자주 앓는 백내장과 녹내장, 안구 건조증을 중심으로 진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미래 성장 종합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강원 미래발전연구소가 창립한 가운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강릉의 AI 미래도시를 주제로 시민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미래발전연구소는 AI 데이터센터, 제약 바이오, AI 의료 등 10대 전략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당선인들의 지역 개발 정책을 지원했고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정우 전 수석이 참여해 강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흐름과 해외 지방정부의 AI 전환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응원 양구 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